어느 날 현대 사회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만 가던 한 청년. 지훈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와 끊임없이 울리는 메일과 메시지에 그는 점차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하루를 마치기만 하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한 기분이 계속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지훈이 선택한 방법은 명상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 과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계속 떠올랐지만 점차 호흡에 집중하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명상은 마치 그의 마음을 고요한 호수처럼 만들어 주었고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었다. 두 번째로 그는 운동을 꾸준히 하기로 했다. 친구의 추천으로 근처 헬스장을 등록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지훈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땀을 흘리며 달리고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릴 때면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고민들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 결과 지훈은 업무에 집중할 때도 더욱 에너제틱하고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주목한 것은 취미 생활이었다. 지훈은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미루기만 했던 기타를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아팠지만 코드 하나하나를 배워가며 점차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면서 그는 자신감이 생겼다. 기타를 치는 시간은 그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몰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자 소소한 성취감을 주는 휴식처가 되었다. 네 번째로 그는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는 그동안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만 영양사를 통해 식단을 조언받고 난 후부터는 식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그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불필요한 카페인과 당분의 섭취를 줄이자 과도한 피로감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찾은 방법은 사람들과의 소통이었다. 그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더해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점차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친구들과의 소소한 대화,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지훈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렇게 5가지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통해 지훈은 점차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신이 아닌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5가지 팁은 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그는 이제 스트레스를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알렉스는 항상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체중 감량을 결심한 이번 여름 그는 인터넷에서 스마트 다이어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스마트 다이어트는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생체 리듬과 영양소의 최적화를 기반으로 한 식단이었다. 알렉스는 이제까지 이런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다. 스마트 다이어트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바이오리듬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알렉스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이 특성을 식단에 적용하고자 했다. 아침에는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론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대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야 하루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알렉스는 아침마다 계란으로 만든 오믈렛에 아보카도를 곁들여 먹기로 했다. 여기에 그릭 요거트 한 컵이 더해지면 포만감과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점심 식사는 의외로 좀 더 복잡했다. 낮에 활동이 많아지는 시간대였기에 빠르게 소화되며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 요구되었다. 그는 통밀로 만든 샌드위치, 신선한 채소 샐러드, 그리고 닭가슴살을 곁들인 식단을 선택했다. 이 식단은 그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배부름을 제공하며 오후까지 그를 지치지 않게 했다. 저녁은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알고 보니 저녁 식사가 너무 무거우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는 저녁으로 구운 연어와 퀴노아 그리고 찐 브로콜리를 먹었다. 이 전략은 그가 더 가볍게 느끼면서 동시에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스마트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순히 식단을 조절하는데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체중 감량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이었다. 알렉스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명상을 통해 매일 얻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3개월이 지나자 알렉스는 처음으로 그의 목표 체중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변화도 경험했다. 더 이상 체중 감량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스마트 다이어트를 추천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구불구불한 푸른 언덕과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밭 사이에 있는 아담한 마을에 엘라라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그녀의 마을은 마을 외곽의 신성한 샘에서 흐르는 맑고 깨끗한 물로 유명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마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 비밀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엘라라는 특히 물의 방식에 민감했어요. 어릴 적 샘 근처에서 몇 시간씩 구름의 반사 모습을 관찰하고 시냇물의 졸졸거리는 소리를 듣고 물의 차가운 촉감을 피부로 느끼며 시간을 보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엘라라는 물이 생명의 본질을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을 자주 숙고하며 물이 존재의 웹을 엮는 생명주는 실처럼 작용한다는 생각에 영감을 받았어요. 이러한 사유에 고무되어 엘라라는 수분 섭취의 진정한 중요성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한 여행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엘라라는 마을의 노인인 마이아를 찾아갔어요. 마이아는 몸과 그 필요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마이아는 엘라라에게 인체의 모든 세포, 조직,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물은 소화를 돕고 체온을 조절하며 세포에 영양소를 운반하고 장기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해요.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체는 불균형해져 피로, 두통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마셔야 할까? 마이아는 부드럽게 웃으며 엘라라에게 모든 사람이 하루에 정확히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일반적인 신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간단한 개념은 개인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었죠. 대신 마이아는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나이, 성별, 활동 수준, 기후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엘라라는 다른 소스에서 지혜를 얻기로 결정했어요. 그녀는 고대 약초사를 찾아 익숙한 곳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로안이라는 이름의 이 약초사는 신비로운 아우라를 가진 작은 숲속 집에서 살고 있었고, 물을 마시는 신호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갈증 신호를 듣고 소변의 색깔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소변은 이상적으로 옅은 노란색이어야 해요. 로아는 또 음식이 수분 섭취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과일과 채소 같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은 액체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면 적절한 수분 섭취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엘라라는 오이, 오렌지, 상추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며 몇 날 며칠을 보냈고, 그녀는 기분이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쳤음을 느꼈어요. 엘라라의 모험은 다음으로 여행객들과 상인들이 붐비는 마을 시장에서 수분 섭취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쪽으로 이어졌어요. 그녀는 운동선수인 카일로부터 신체가 신체 활동 중에 땀을 통해 잃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배웠어요.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한 여행자가 건조한 사막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며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생사 문제임을 설명했어요. 그는 여행 중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고 수분을 유지해야 하는 의복을 착용해야 했어요. 수집한 모든 통찰을 바탕으로 엘라라는 모두에게 깨끗한 물이 접근 가능해야 하는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마을이 샘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녀는 보존 노력을 시작하고 지속 가능한 사용 관행에 대해 논의하는 커뮤니티 회의를 조직했으며, 물이 개인 건강뿐 아니라 환경의 균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어요. 여정을 통해 엘라라는 수분 필요에 대한 보편적인 공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신체의
신호에 주의하고 수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각 개인이 자신의 필요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녀는 마을에 새롭게 배운 지혜를 나누며 수분 섭취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옹호하였고, 자연의 선물을 매일의 삶에 통합하고 이 필수 자원에 대한 더 깊은 존경심을 기르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연의 소음과 영원한 샘의 흐름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마을에서 엘라라는 번창하며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파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햇볕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우리 주위를 비추는 빛일 뿐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비타민 D. 비타민 D는 다른 어떤 비타민보다도 독특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점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햇볕을 통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느름침하고 구름이 자주 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 쉽게 피곤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그저 이 지역이 원래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비타민 D 결핍 상태였던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칼슘 균형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며 심지어 우울증까지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도시에 살던 젊은 과학자 수연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차 지역별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던 차였던 그녀는 이 마을의 건강 상태가 다른 곳들과는 조금 다름을 느끼게 되었죠. 수연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들이 낮 동안에도 햇볕을 제대로 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새벽녘에 일을 시작했고 해가 뜨기 전에 일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햇볕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건강 유지에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차츰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수현은 실험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매일 낮 짧은 시간이라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보자는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확연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활력을 찾게 되었고 늘 피곤하던 몸이 좋아진 것을 실감했습니다. 안색도 환해졌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웃음과 대화가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생기를 띠게 되었고 사람들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즐기게 되었죠. 비타민 D가 인체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제 햇볕이 뜨겁다고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선한 아침과 저녁 시간의 산책을 통해 햇볕을 충분히 즐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은 더욱 더 개선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과거보다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경험은 널리 퍼져 주변 다른 마을들에도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햇볕의 중요성을 깨닫고 비타민 D가 단순한 비타민이 아닌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햇볕 아래서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햇볕의 마법 같은 비밀 덕분에 비타민 D의 소중함을 알게 된 마을과 사람들은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